65세부터 월 100만 원의 제3국민연금을 지급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한 뜻과 한 마음으로 4.19 혁명과 5.16 혁명에 이은 국민혁명으로 자유통일을 이루어냅시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We have won!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조나단 목사님께서 이제 서울대에서 항상 병원에서 치료가 있으신 날이기 때문에 제가 김병호 목사님과 함께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김병호 목사님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그동안 요 며칠 우리가 4일 5일 연속해서 10,000명이 넘는 우리 아주 열렬한 성원을 보내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오늘 화요일이 되면 이제 정기적으로 우리 조나단 목사님이 눈을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피치 모드에 눈을 쉬게 하고 또 치료도 받아야 될 일정도 있고 그래서 참여를 못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영환 목사님과 또 제가 조나단 목사님의 어떤 그런 그 능력 때로는 조나단 목사님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재주 이런 걸 우리가 흉내내거나 또 발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은 어찌 보면 한텀 잠깐 쉬어가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한 주간 우리가 치열하게 영적 싸움 전쟁하는 방송을 이어가다가 화요일이 되면 이제 잠깐 숨을 고르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변함없이 여러분도 오늘 응원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전 세계에서 특히 저 미국의 뭐 시카고 또는 LA 또 일본 전 세계 유럽 뭐 여러 군데에서 또 외국에서도 이렇게 들어와 주시고 또 국내에서 우리 자유마을 식구들 조직을 이제 맡아서 동대표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들어오는 우리 단골 손님들이 계십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밤도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현재 2,400여 분 들어와 계시는데요. 아유 벌써 2,400명이 들어왔어요. 영상 하단에 좋아요 이렇게 엄지손가락 위로 올라간 표시 있거든요. 요거를 꼭 클릭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좋아요를 클릭을 해 주시면 유튜브에서 이제 이 영상은 수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표시한 영상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영상을 많은 분들에게 이제 오픈시켜 주거든요. 상단에 띄워 주거든요. 그래서 이 좋아요 표시를 꼭 한 번씩만 클릭을 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번 누르면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꼭 한 번만 눌러서 방송에 시청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전에 선생님 조나단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는데요. 네. 지금 4일 연속 10,000명을 넘는 이 엄청난 기념비적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한 2,500명 정도는 네. 또 휴가를 또 즐기십니다. 그래서 항상 한 2,000명 정도가 휴식을 갖고 있으니 오늘 못해도 8,000명은 넘어야 된다. 특명을 주셨습니다. 특명.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목사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또 시작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나단 목사님 하여튼 뭐 절대 이 방송 보지 말고 좀 눈 감고 쉬세요. 쉬어. 그냥 눈 감고 라디오처럼 또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쉬게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들어왔다가 출석 체크한 다음에 나가시지 말고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꼭 라디오처럼이라도 틀어놓고 방송을 끝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여러분 해외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해외에서 어디서 시청하고 계시는지 좀 올려주시면 제가 썸네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동안에 밑에다가 쭉쭉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서 시청을 하고 계시는지 지역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썸네일 띄워주세요. 여러 주제가 있습니다. 7대 결의 가입자 필수 시청해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방송 말미에 7대 결의 가입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끝까지 방송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출석 체크하고 나가시면 안 됩니다. 네. 역대 대통령 다큐 이승만 1위 눈물
요건 조나단 목사님께서 특별히 지어주신 썸네일 제목입니다. 그러게 뭐 네. 나는 또 썸네일 보고 네네. 이용한 목사님의 재주가 아니다. 네. 저기는 조나단 선지자의 은사가 묻어나왔다. 내가 이렇게 맞습니다. 느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오면서 내가 이렇게 썸네일을 휴대폰으로 운전하면서 보고 왔는데요. 네. 이게 조나단 목사는 오늘 또 눈에 붕대 감고 나오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조나단 딱 이렇게 보면 그 느낌이 딱 있는 것 같아요. 방송실을 제가 확인해 봤어요.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정말. 예, 예. 그래서 조나단 목사님이 제목을 정하셨는데 어제 또 굉장히 기사가 많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근데도 다 못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 오늘 제가 이어받아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재명의 학살 밀실 비명 공천. 와, 목사님 이거 지금 계속 뉴스에 도배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조나단 선지자가 또 지은 것 같아요. 요건 제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조나단 아니 또 목사님의 네. 이용한 목사님이 연구를 조나단 해서. 선지자를 많이 닮아가고 있네요. 네,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4.1절 천만 집회 분열 세력 등장했다. 네. 이것도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자유통일당 장경동 목사님과 유동규 출격한다. 벌써 이미 출격을 했죠. 미국 갔다 오신 이후에 활발히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관련된 기사들, 언론에서 또 기사가 나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사들 여러분들에게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또 계속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야, 이제 전국에서 경남 고성, 일산, 사천, 평택, 대전 을구, 안양 동안 전국에서 네, 또 해외 계신 분들은 이거 시차가 있어서 네네, 아마 이거 같이 실시간으로는 못 보던데도 이후에도 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도 한 번만 더 올려주시면 저희가 체크를 해서 말씀을 일본 바로 나오네요. 일본에서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목사님 저기 아프리카 나왔습니다. 그레이스 송. 시카고 교민청에 우리 누군가 항상 들어와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 평택도 계시고요. 대구, 충주. 또 굉장히 아프리카는 많습니다. 어느 아프리카인지 그냥 유머인가? 네, 아프리카 어딘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저희도 궁금하네요. 아프리카 어디서 들어오시는 건지. 선생님 그 아프리카 심양 중국 심양도 계시네요. 중국 심양에서도. 근데 무슨 중국에서도 유튜브가 되시나 보네요. 그 유튜브 아마 그 통제를 하는 것 같은데 일부분. 네네. 우회해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너무 빠르게 막 올라오기 때문에 애틀랜타, 필리핀에서도 들어왔고요. 오사카에서도. 이야. 진주라 천리길도 있습니다. 선생님 진짜 세계적인 방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선생님, 그 미국이나 이런 데 그때 같이 한번 가시면 많은 애국자분들이 또 이렇게 알아봐 주시지 않으시던가요? 집회 장소에 가시면요. 예, 이제 그때는 우리가 많이 돌진 못했잖아요. 네. 워싱턴, 또 시카고, 그다음에 카나다, 네. 밴쿠버, 토론토, LA, 그리고 하와이 이렇게 애틀란타 네. 돌았는데 네. 가는 곳마다 정말로 우리 애국 식구들이 네. 교민들 중에서도 물론 이제 교민청의 대사를 맡으신 분들도 있고 우리 국내엔 지금 자유마을이 아주 조직을 대고 있지만 맞습니다. 외국에는 교민청으로 지금 묶여져 있는데 더 많이 좀 모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뉴욕도 계시고요. 뭐 진짜 굉장히 세계적인- 헌신적인 분들이 네네. 계십니다. 예. 맞습니다. 이번에 또 라스베가스에서 목사님께서 이제 국민 대회를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또 라스베가스 대회로 굉장히 크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 9월 10월쯤으로 연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참 엄청난 집회가 또 미국에서도 있을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프닝 기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주세요. 목사님 무슨 지금 2월이 넘었는데요. 이제 꽃샘 추위도 좀 있을 거고요. 눈이 온다. 서울 수도권이 5에서 10mm. 강원도는 많이 왔습니다 이미. 예. 강원도에는 최대 70mm. 70cm입니다. 예. 선생님 내일 수도권에서도 이제 5cm에서 10cm 정도 온다고 하니까 또 많이 조심해서 또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피해만 없으면 눈 피해만 없으면 눈은 좀 많이 내려야 돼요. 그래야 그게 하나의 풍년의 네네. 전조 증상이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내일
누운 소식이 있으니까 여러분 빙판길 조심하시고요. 나가실 때 갑자기 또 추워지면 또 감기 걸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갑이라든지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꼭 장갑에 목도리, 모자 필수로 착용을 하시는 것도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참 특이한 기사 한번 찾아왔는데요. 이 책으로 이미 나왔는데요. 네. 이혼하겠다 하는 사람을 96%를 맞췄다. 그 말하는 걸 보면 부부가 이렇게 싸움하는 거 보면 네. 맞힐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부 소름 돋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혼하는 가정들마다 부부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목사님. 이 존 가트맨 교수가 쓴 책에서 이제 이게 발췌된 내용 같은데요. 부부싸움 하는 사람들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 보면 이 부부는 그만 살아야 되겠다. 또 이 부부는 뭐 절대 헤어질 부부는 아니다. 이게 예. 나눠진다는 거죠. 그 중에 싸우는 방식을 바꿔야 된다. 그게 1순위예요. 그게 말싸움이죠. 일단 주먹질하면 그건 뭐 살면 안 되고 옛날 아버지들이나 술 자시고 주먹질 아내에게 수목질하고 그랬지. 요즘에 남자들은 그건 그럼요. 바로 그건 뭐 가정폭력 경찰이 출동합니다. 근데 요즘엔 또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맞고 사는 남자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뭐 맞지는 않겠지만은 남자들이 참겠죠. 지금 맞습니다. 젊은 남자들은 이혼 안 하려면 네. 이혼 안 당하려면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이 헤어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성격 차이나 경제력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사이가 나쁜 부부의 결정적인 공통점은 싸우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할 때에 상대방을 비난하고 경멸하고 상대방의 말에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며 반격을 하고 상황을 회피하는 부부들. 그러니까 이런 부부들은 96%가 일치할 정도로 이혼율이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트만 교수가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96%라는 게 싸움을 할 때 해서는 안 될 말, 선이 있어요. 사람이 뭐 화나면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화도 자제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또 이 말도 절대로 입 바깥으로 내서는 안 될 말이 있거든요. 상대방의 어떤 신체적인 약점을 말한다든지. 예. 그다음에 뭐 니네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쳤냐? 상대방 부모님 말하는 부모님을 선 넘는 건든다든지. 거죠. 그건 선 넘는 거죠. 예. 그다음에 뭐 어떤 지식적인 무식하다고 얘기한다든지. 예. 너 아는 게 뭐냐? 그러면 안 되죠. 예. 뭐 그러다 이제 밥만 먹을 줄 아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건 굉장히 경멸하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 단어를 쓰면 안 돼. 그러니까 말에도 선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38선이 있듯이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다. 근데 부부 싸움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아이 또 싸워야 또 사이가 돈독해지기도 해요. 서로 왜냐면 서로 모르는 사람이 만났잖아요. 20년, 그럼요. 30년. 예. 30살에 결혼하면 30년을 서로 모르던 사람이 만나는데 모든 게 이렇게 탁탁 맞을 수는 없죠. 맞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나이든 지금 5천 명 들어오셨는데 네. 왜 이렇게 빨리 많이 들어오시나 많이 모르겠네요. 들어오시고 계시네요. 예. 근데 5천 명 들어오신 이 안에는 네네. 아주 젊은 세대보다는 좀 연세가 있으신 세대잖아요. 함께 오래 사신 예.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이미 이제 부부가 아주 행복하게 사는 부부들도 여기 내가 누구라고 알고 있어요. 정말. 예. 예. 그러나 또 모두 내가 알고 있냐? 네. 한 집에 살고 있지만 각방 쓰고 남남처럼 어느 방에가 자는지 뭐 언제 들어온지 모르고 네네. 남처럼 사는 부부. 그다음에 벌써 이미 다 이렇게 가정이 깨진 그런 부부들도 있죠. 그러나 하여튼 또 나이가 들어서 네. 또 이렇게 재혼을 하는 경우도 또 좋은 결과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부부가 안 싸우고 살 수는 없지만 싸우는 방식의 어떤 기준만 바꾸더라도 이혼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요. 선생님 또 가사를 또 분담해야 된다. 요즘엔 또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싸움부터 얘기를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네. 같이 소리 언성을 높이면 그거는 깨져요. 맞습니다. 한쪽이 소리 지르면 한쪽은 입담을 그냥 듣고 들어줘야 돼요. 부부끼리라도 서로 존댓말 쓰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건 굉장히 좋죠. 그런데 이제 화나면 그게 깨지잖아요. 근데 네네. 일단 한쪽이 화를 내거나 네. 공격적으로 나올 때는 한쪽은
참아야 방어적으로 막 나가지 말고 일단 들어주고 10분이고 5분이고 들어주고 나면 네네. 상대방이 꺾이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자기 할 얘기를 또 논리적으로 잘하고 그다음에 화냈을 때 한 말해봐야 그건 안 통해. 아, 그렇죠. 어느 감정이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뒤에 예. 그때 이렇지 않았냐 하면 또 설득이 되고 넘어가잖아요.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가사 얘기인데 네. 옛날에는 아버지들은 열중쇼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아기 육아 특히 그 아기들 키우는 문제에 대해서 그냥 여인들이 엄마들이 다 했잖아요. 지금 뭐 남편들은 우리 아들도 그런데 우리 사위도 지금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데 네. 직장 갔다 와서 얼마나 피곤합니까? 아,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내는 놀고 있었냐? 그렇지 않아요. 아, 그럼요. 예. 가사 노동도 커요. 그럼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이제 청소도 나누고 굳이 꼭 뭐 설거지를 뭐 해라 이렇게는 안 하더라도 네. 이렇게 가사 살림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서로의 이제 나누어 사는 그게 요즘 젊은 남자들 잘합니다. 맞습니다. 요즘에는 뭐 맞벌이 부부가 많기 때문에 같이 일하고 와서 같이 가사일 같이 하고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기 저기 보니까 벌써 네. 각방 쓰시고 혼자 있는 게 편하다. 근데 이게 또 성향마다 달라요. 성향마다 네, 네, 네. 우리 집 사람은 뭘 두려워하냐면 예. 이제 혼자 사다 이렇게 심장마비 온 분들 뉴스 나오잖아요. 예, 예. 그걸 보면 네. 자다가 이렇게 심장마비 오면 어떡하냐. 그래서 우리 부부는 꼭 같이 한 방에 자야 된다. 좀 코를 골더라도 예, 예. 뭐 누가 고는지 모르지만 아, 네. 코 골더라도 네네. 한 방에 자야 된다. 이런 주의거든요. 우리 집 사람은. 예, 예. 예. 아, 좋은 근데 것 저긴 같습니다. 보니까 코 고는 소리도 있고 또 잠자는 버릇이 또 이렇게 그쵸, 잠버릇이 다를 수 있죠. 좀 예. 험한 사람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각방 쓰신다. 아, 근데 꼭 뭐 부부가 다른 뭐 사랑의 교제가 없어도요. 이렇게 그런 한 방에서 이렇게 어떤 부부는 나이가 들었는데 꼭 손을 잡고 잔다고 그래요. 와, 금슬이 좋으시네요. 아, 그건 안 돼. 그게 금실이 좋고 나쁠 떠나서 네, 네. 하나의 성향인 것 같아요. 아, 참. 그렇게 또 같은 성향의 사람을 만난다는 것도 사실 축복이잖아요, 목사님. 참 쉬운 일이 아닌데. 또 보니까 세 번째, 부부 문제를 대물림하지 말아라. 이제 이건 자녀가 이제 끼어 있을 때의 문제인 것 같아요. 부부의 문제를 자녀에게 대물림해서는 안 된다. 이제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아이 공부, 부부 관계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부 싸움이라든지 부부가 서로에게 대하는 태도 이런 데서부터 자녀 교육에 영향이 굉장히 많이 미친다. 이제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애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집중력이 좋습니다. 선생님이 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이들이 집중력 있게 공부를 잘하고 친밀감 있고 친구들하고 잘 지내고. 네네. 근데 집에서 사랑을 잘 못 받았거나 또 부모로부터 사이가 안 야단을 좋은. 많이 맞거나 이런 아이들은 학교 오면 공격적인 아이가 되고 산만해지고 맞습니다. 이제 학업 성취도가 낮고 그런 게 공부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따뜻한 가정, 부부가 이렇게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자란 아이들이 집중력이 있으니까 네. 공부도 잘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이거 젊은 부부 10대나 아기들 키우는 부부에 대해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본인들은 휴대폰 들여다보고 TV 보면서 애들 보고 책 읽으라 그러면 그럼 안 되죠. 그거 됩니까? 안 되죠.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부모도 노력을 해야 돼요. 맞습니다. 아이들 보는 데서 정 안 되면 성경책이라도 읽고 안 되면 전광훈 목사님의 책이라도 여러 번 좀 네네. 반복해서 읽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 앞에서 책 읽는 모습, 성경 읽는 모습 이런 걸 보여주면 아이들도 엄마 아빠가 책을 보는데 예. 나는 컴퓨터 게임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 영향이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문제아는 없다고 합니다. 부모가 부모일 때 자녀가 문제아로 자라게 되는 거죠. 여러분 건강한 영적인 유산, 복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 이런 것들을 자녀분들에게 건강히 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요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목사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 이강인 사태 한국 PSG 네. 저 프랑스의 파리 축구팀입니다. 팀인데 이강인 팀이죠. 예. 모두가 재앙이다. 목사님 이게 사실 손흥민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주장에게 9살이나 어린 이강인이라고 하는 축구 스타가
하극상이라고 하죠. 이게 대들면서 문제가 굉장히 크게 발단이 됐는데요. 선생님 어떻게 좀 보셨나요? 물론 다른 나라도 해당되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위계 질서라는 게 있고 선후배라는 게 있잖아요. 아, 중요하죠. 10살 차이면 이렇게 눈도 못 맞춰요. 손흥민이 같은 경우는 그 팀의 막내 때 네네. 우리가 보여줬죠. 물 좀 가져와라 누가 선배가 그랬더니 물 한 병 갖다 줘야 되는데 아주 박스채로 들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기성용한테. 예.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손흥민은 아주 막내 시절에 이렇게 헌신적으로 했는데 이강인 같은 경우는 지금 23살 생일을 맞이했대요. 생일인데도 모수도 이랬는데 아마 외국 언론 특히 이제 프랑스 언론이나 이런 축구 잡지에서도 관심이 굉장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게 한국에서만 유명 선수가 아니라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문제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축구 국가대표팀 영향을 미치는 일이고 또 하나는 결국에는 사실 외국 생활을 오래 해서 외국 문화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려웠던 게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도 어려서부터 외국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목사님.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더 외국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가정 교육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손흥민 같은 경우는 이제 주목이 되다 보니까 그 아버지 손흥정 감독의 대단하신 그 것 같아요. 교육 그 네. 열정, 그 대단하신 철학이 것 같아요. 뚜렷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예. 끝까지 겸손해라 너. 끝까지 겸손해라. 예, 이제 외국에서 이제 돈도 많이 벌고 유명세 타고 뭐 세계적인 스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만해질 수 있거든요, 사람이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늘 아버지가 엄하게 겸손해야 된다 그러고 네네. 변은 익을수록 머리 숙이지 않냐 그 얘기를 늘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렇게 엄한 아버지가 어쨌든 한 축구 선수를 국가대표 태극마크를 달 수 있는 선수를 만들기 위해 엄청난 헌신을 하셨다라는 게 그 아들만 봐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네. 우리 어머니 역할도 있었겠죠. 저기 보니까 누가 이제 애국 방송 보느라고 네. 10시 방송 우리 방송을 보느라고 각방 씁니다. 이러는데 우리 권사님도 네. 남편이 이 방송 듣는 거 싫어해요. 아 정말요. 그래서 예. 헤드폰을 끼시고 네. 이어폰 끼고 이어폰으로. 소리 안 나게. 네네. 그리고 그냥 늘 이 12시가 넘어 소리가 끝나잖아요. 그래도 늘 이 고관절 다쳐서 집에서 지금 6개월 동안 교회를 못 오고 네. 아이고. 예.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네. 이 방송을 다 듣고요. 이번 3.1절 날은 네네. 고관절이 이제 교통사고로 다쳤어요. 아. 근데도 꼭 3.1절 날 광화문에 가고 싶다고 지금 내가 말리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만약에 밀거나 아유, 이렇게 큰일 나죠. 사람 많은데 그 고관절 한번 또 다치면 네네. 맞습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근데 여기 보니까 네네. 이렇게 애국 방송 보느라고 그랬다. 또 어떤 분은 또 여기다 이제 댓글로 백내장 수술 강남에 어디가 잘합니까 그러는데 백내장 수술은요 간단합니다. 아무데나 네. 가도 돼요. 네. 예. 백내장은 동네 가면 됩니다. 동네 병원 아무데나 가도 돼요. 효숙님도 저도 이 방송 보느라 늦게 자기 때문에 각방 씁니다라고 또 올려주셨네요. 선생님 또 이게 이 방송이 사실 또 매력이 있잖아요, 목사님. 이 그러니까 10시 뭐 화요일은 네네. 별 매력 없고요. 막 매력이 있다면 뭐 나름대로 매력을 찾겠죠. 그러나 네네. 화요일 방송의 매니아층은 형성이 안 됐어요. 예, 맞습니다. 엄밀하게 내가 평가해 볼 때. 네,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김병호 목사는 이 방송에서 하차를 해야 되는데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조나단 선지자가 화요일 날은 눈을 쉬어야 되니 예, 맞습니다. 대리 방송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제가 안타까운데 조나단 목사님의 매니아층이 형성이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나 김병호 목사나 우리 이 목사님이 조나단 목사님을 흉내내기는 어렵잖아요. 그 캐릭터 자체가 네. 캐릭터 다르죠. 강렬하시잖아요. 예. 예. 거기에 대한 캐릭터에 대한 그 매니아층이 한 3,000명이 지금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네네. 좀 이렇게 흉내내 볼까? 네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돼. 또 우린 대로에 목사님 또 하차하면 안 된다고. 목사님 인기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차하면 안 됩니다라는 글들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네요. 네, 하차 안 하실 테니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요 기사 이제 한 번만 더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건 결국에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한국 사회에서 특히 인성에 대한 문제가 드러났을 때 국민 정서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이게.
축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애국운동도 영역이 그렇고 맞습니다. 애국운동하면서도 주변에 막 상처를 많이 애국하는 건 참 좋다 이거. 그러나 예, 예. 애국운동하면 나와서 남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지금은 또 자유마을을 이제 각 지방 동마다 조직이 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소규모 그룹에서 이렇게 다툼들이 많이 또 이게 친절해야 됩니다. 정말. 일어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친절까지는 안 해도 네. 어느 정도 예의는 좀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상대방에 대해 맞습니다. 예. 상처 주는 말이라든지 공격적인 언어를 한다든지 이런 네네. 거는 좀 피해서 네. 우리가 애국운동도 나름대로 인성이 좀 필요한데 맞습니다. 축구만이 아니고 예, 예. 모든 교회 안에서도 애국운동 그래서 이강인 사태, 예. 손흥민 사태는 잘 진정이 됐으면 좋겠고 맞습니다. 어느 정도 뭐 한 1년이나 6개월 정도 국가대표 출전 정지를 시킨다든지 해서 예. 자숙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영구적으로 못 오게 하는 건 너무 심한 것 같고 맞습니다. 예. 23살의 젊고 아주 유망한 선수가 국가대표의 팀에 이렇게 영구적으로 퇴출이 된다는 건 국가적으로도 안타까운 일이 되기 때문에 예, 개인에게도 그렇고 맞습니다. 예. 국가적으로 손해니 한 1년 정도라도 국가대표 출장 정지 처분 정도로 잘 무마하고 그리고 맞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해야죠. 맞습니다. 진심으로. 이강인이 네. 선수가 그 주먹을 날렸다는데 아마 머리에 닿진 않은 것 같아요. 얼굴에.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하고 다투면이 선배한테 일단은 주장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맞습니다. 예. 주장은 팀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감독의 지시와 명령을 이렇게 필드에서 지시하는 사람인데 맞습니다. 그걸 따르지 않는 것은 안 되죠. 그러니까 진심으로 사과하고 사과하는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고 한 출장 정지 몇 게임 정도 이렇게 해서라도 잘 마무리가 되고 이번을 계기로 이강인 선수가 개과천선해서 성숙해져야죠. 새롭게 달라지는 모습을 정말 보여주면 또 국민들이 환영하고 예. 박수를 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 애국운동이 모든 사람이 함께 나와서 하지만 그래도 방향을 지시해주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대표자가 있잖아요, 목사님. 결국에는 모든 단체에는 장이 있듯이 가정에는 가장이 있고 회사에는 또 사장이 있고 광화문 이 이승만 광장에서 애국운동을 대표하는 건 전광훈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전광훈 목사님께서 돌격 앞으로 그럼 같이 가는 거고 그러한 지시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같이 움직여야 애국운동이 또 그만큼 파급력이 또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에서는 어떤 조직이든지 리더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모두가 다 리더가 되면 어디 배가 산으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작은 동조직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 애국운동도 질서를 잘 지키고 네. 또 설사 어떨 때는 내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모든 맞습니다. 게 뭐 내 마음에 다 들 수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 묵묵히 지금까지 우리 애국운동에 동참해 주신 우리 애국 식구들 참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는 뭐 전광훈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고 결정하면 예. 그대로 아멘하고 따라가면 되죠. 맞습니다. 선생님 또 딱 그 위치에 있는 분만 또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그냥 일반 이 애국운동하러 광화문에 한 번 와서 보는 것과 이 애국운동을 벌써 4년째, 5년째 이끌어 가신 분이 바라보는 안목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고 함께 따라가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3.1절 광화문 집회에 한 분도 빠짐없이 한 분이 10분, 100분 꼭 모시고 참석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 미래를 이렇게 직관한 능력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예,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일본이 언젠간 미국을 칠 거다. 근데 진주만을 쳤잖아요. 네네. 그것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 예,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이 주목받는 것처럼 전 목사님은 이 애국운동의 노하우가 많으신 분이고요. 네. 나름대로 역사의식을 네, 맞습니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선지자라고 모두가 다 우리가 선지자라고 할 수 있지만 더 경험이 많으신 분이니까 아마 그런 예견하는 그런 능력 이런 게 뛰어나신 분이시니 네. 애국운동은 일단 절대적으로 전 목사님을 지지하고 우리가 따라가야죠. 맞습니다. 다음 기사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국회의사당 넘어 차량 부수고 경찰에 흉기를 휘두른 50대 현행범인 체포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요즘에 유독 이렇게 좀 폭력 사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국회의원들 뭐 이재명 피습 사건도 있었고 배현진 의원 관련돼서도 피습 사건이 있었고 근데 이번에는
담을 넘어서 차량을 부순 50대가 이제 체포가 됐는데 대한민국 정치가 너무 양극화로 이렇게 갈라져 있어서 저 사람도 담 넘은 게 문제가 아니고 뭐 술 먹고 뭐담 넘었는지 하여튼 네. 너무 그 차를 부수고 했는데 네. 국회의원 죽이려고 그랬다 이러니까 어? 참 너무 이렇게 분노가 너무 꽉 차 있고 맞습니다. 문재인이나 이 좌파 운동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뭐 화합시키고 통합시킨 것이 아니라 네 편 내 편을 너무 나눠놨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오지 않았나. 맞습니다. 또 다음 기사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목사님 이거 부탁드리겠습니다. 푸틴 정적 나발리 옥중 편지에서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 알았을까요? 우리도 한국처럼 네. 민주주의 가능할까? 네, 맞습니다. 밑에 사진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누구냐면 푸틴의 이게 정적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감옥에서 이제 의문사를 했습니다. 감옥에서 의문사 반정부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리라는 사람인데 생전에 옥중에서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한국을 언급하면서 러시아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드러냈던 것으로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 공산 사회주의 국가에서 대한민국처럼 자유민주주의를 외치기 위해 반정부 시위를 하다가 사실 의문사라고 하는 걸 보면 처리됐다고 볼 가능성이 높아 보이잖아요. 옥중에서 이제 한 보름 전에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감옥에서 뭐 그렇게 죽을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푸틴이가 공산주의자 아니에요. 네. 공산주의는 그래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정적들을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다 정적들을 제거하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이재명이가 친명 아닌 사람들 국회의원 안 주려고 쳐내듯이. 예. 오늘 그 주제들이 진짜 신랄하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결국에는 이제 이념 전쟁으로 가는 거잖아요, 목사님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영적 전쟁이면서 나름대로 이념 전쟁입니다. 네, 이념 뒤에 또 그 배우의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도 최근에 좀 큰 이슈가 지금 되고 있는데 다음 기사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벌써 7,000명까지 지금 도달을 했습니다 오늘. 왜 이러시나 7빵빵빵빵빵인데. 오늘 생각보다 조나단 목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와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들어오신 김에 영상 하단에 엄지손가락 이렇게 좋아요 표시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수술 연기 통보받았다. 날벼락이죠. 의료 대란 시작됐다. 그리고 이게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알 텐데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의사들을 2,000명 더 이제 늘려서 뽑아야 된다. 그게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갑자기 수술이 연기가 되는 이런 일반 시민분들은 진짜 날벼락 같은 일일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어제 방송 제가 하다 보니까 예. 어제 방송에 여기 누가 댓글을 다는데 보니까 아마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뭐냐면 네. 이 의사들 숫자를 늘리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런 논리적으로 지금 네네. 방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의료협회라든지. 그렇죠. 근데 의사들이 방어를 하고 있죠. 네. 근데 그 논리가 네. 무슨 뭐 의사가 늘어나면 의료 수가가 쉽게 말하면 진료비가 많아진다. 그건 말이 안 돼. 반대로 하는 얘기인데 의사가 많아져야 더 의료 수가도 싸지지 않겠어요? 경쟁이 되니까. 네. 근데 반대로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뭐 이렇게 돌팔이가 많아진다. 아니 돌팔이를 만들 작정을 하고 있는 건가? 왜? 예. 저기 의사들도 교수님들이 의사들 중에 교수들을 하는데 아니 더 잘 가르치면 되지 왜 돌팔이 의사를 양성할 수 있다 이런 소리 합니까?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교육이 부실해지는 건 아니죠. 네, 맞습니다. 숫자가 많아지면 오히려 양질의 네네. 교육을 할 수 있어요. 재정이 많아지고 학교에 재정이 많이 들어오면 등록금 많이 받으니까 맞습니다. 등록금 많이 받아서 자재도 좋은 거 사고 또 교수도 더 좋은 교수들 채용하고 그러다 보면 좋은 의사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지. 맞습니다. 왜 돌팔이 의사를 만들어낸다. 그건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00명을 늘린다라고 했을 때에 그냥 단순히 의사 많이 뽑아야 돼 이런 게 아니라 그 세부적으로 내용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아기들은 감기를 막 달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기 데리고 이렇게 소아과 가보면 요즘에 소아과들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큰 소아과들 몇 개만 동네에 막 살아남아서 가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막 뭐 아기들이랑 부모님들 빡빡 차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 의사 많이 뽑는다고 해서 또 소아과가 늘어나는 건 아니니까 기피하고 있는 그런 분류의 과에 정부가 어떻게 지원을 해줄 건가에 대한 분명히 구체적인 논의들이 이제 이루어지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목사님 이게 30년을 고민해왔던 문제거든요. 근데 과거에 정부들은 왜 못했냐면 네. 결국 표를 의식하는 부분도 있고 네. 또 의사들이 격렬하게 저항을 하게 되면 저렇게 이제 만약에 의료 대란이 나서 우리 국민들이 병원에 못 가게 되고 막 이렇게 사태가 오면 결국은 잘못하면 좀 이렇게 저항을 또 맞습니다. 네. 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걸 실행을 못 했었는데 우리 윤 대통령께서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네. 이거는 뭐 선거와 관계없이 예. 국민을 위해서는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아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이미 그 의과 대학생들도 이미 저 휴학계를 많이 내고 있다고 그러는데 예.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또 포기하면 네. 또 이게 후퇴가 되지 않습니까? 이건 지방의 병원이나 시골의 병원들이 거의 지금 없는 상태니까 맞습니다. 대도시로 다 이렇게 몰려와야 되고 저도 이렇게 무릎 때문에 한번 병원 가 보니까 지방에서 전부 다 와요. 네네. 그러니 그게 얼마나 손해입니까? 하루 전날 와서 하룻밤 서울 와서 자야지요. 또 내려가는 시간이 또 얼마고. 네네. 그게 지방에서 그런 좋은 병원들이 많이 좀 세워져서 맞습니다. 예. 굳이 서울까지 오고 대도시로 집중하지 않아도 네네. 좋은 의사 선생들이 좀 많이 이렇게 좀 나와서 이게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결코 양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결국에는 이제 그런 제도적인 환경적인 이 돈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이제 발생을 할 텐데 정부가 또 이렇게 2,000명을 뽑으면 또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또 지방에도 병원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병원들이 잘 운영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시골에 병원 세워져도 의사가 안 간다고 이게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갈 수 있도록 환경이나 이런 제도적인 개선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해 보이더라고요. 그게 어느 제도적인 그 제도라고 그러는데 네네. 만약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특별한 교단들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네. 전도사 생활이나 목사 안수 받을 때 반드시 집 개척을 하거나 네네. 시골 교회 가서 몇 년 네. 동안은 목회를 해야 목사 안수를 자격 주는 요건이 맞습니다. 예. 그런 교단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듯이 의사 선생들도 지방 근무를 반드시 몇 년을 하라 하는 그런 어떤 규정을 둬서 이렇게 무턱대고 서울에다 개업하고 대도시로 돈만 따라다니게 하지 말고 좀 소명감을 좀 가지고 국민 의료에 앞장서 생명에 앞장선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방 근무를 어느 정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걸 만들었으면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다음 기사 연결 기사거든요. 네, 우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대생 단체 지금 군사 독재 정권 시대냐 동맹 휴학계 제출할 것이다. 근데 이게 의대생들이 자원에서 이렇게 나설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 좀 들거든요. 저건 선배들이 시켰지 의대생들은 네네. 왜 저희들이 힘들게 후배들 홍보해서. 많이 들어오면 맞습니다. 좋지 왜 자기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죠. 저 사람들은 아직 의사도 아니고 네, 맞습니다. 학생인데 네네. 같은 학생 입장에서 자기네 학교가 커지면 더 경쟁력도 좋아지고 또 지금 저거는 민주당에서도 찬성한 거예요. 그 전북 남원 같은 데는 이미 그 의과대학을 위해서 거기 이제 땅도 확보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참 여론조사를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대로 증원에 찬성하고 있는 국민이 80%가 나오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국민들은 의사들이 많아야 의료 혜택을 문제없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은 사실 그렇게 돼야지만 의료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1인당 국민 그 의료 혜택 받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뭐 우리는 늘 일본과 미국을 비교를 하는데 네네. 턱없이 우리가 적죠. 예.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국민 의료보험 제도가 됐기 때문에 네. 의사들의 수입이 줄어들 이유가 없어요. 진료 열심히 하면 네네. 의료보험공단에서 돈 다 딱딱딱딱 넘어오는데 의사 숫자가 많아진다 그래서 무슨 뭐 수입이 적어집니까? 그것도 능력이에요. 열심히 하면 친절하고 어떤 의사 선생들은 굉장히 이제 이렇게 사무적으로 하고 막 환자한테 야단 조치고 땡땡거리고 막 이런 의사도 있죠. 네. 근데 어떤 의사들은 꼭 우리 안과 의사 선생인데 저 영통에 가면 아주 좋은 의사 선생. 이분은 어머니가 대구에서 여전사님이었었어요. 예. 그래서 어머니가 꼭 목사님들한테 친절하게 하라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꼭 일어나서 인사하고요. 꼭 갈 때도 문 앞에 나와서 꼭 인사하고요. 아주 굉장히 네. 아주 친절해요. 근데 그러시구나. 목사님들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네네. 모든 환자들한테 그 따뜻하게. 예. 우리 선배 목사님 딸이 요 양주에서 소아과를 하는데 네.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애들이. 근데 애들 얘기를 다 들어주니까 그냥 애들이 얘기하는 거 엄마가 얘기하는 걸 간호사 선생님들은 막 힘들겠네요. 아유 힘들죠. 예. 점심도 못 먹고 막 밥도 못 먹으면서 그런 소명의식 갖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애기를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선생님 자체가. 아, 그래서 이제 소아과를 선택을 했는데 네네. 부모들은 좋아하는데 이제 간호사 선생들이나 이런 돈이 안 된다고 네네. 힘들어하는데 그런 친절하게 하고 그러면요. 왜 수입이 줄어듭니까? 오히려 수입이 늘어나죠. 경쟁을 하게 되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니까 맞습니다. 국민들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공급받게 되고 선생님들은 돈 많이 벌어줬고 나쁠 이유가 전혀 없죠. 다음 또 넘어가 보자면 국립병원도 파업할 줄이야. 전공의 파업 본격화에 일부 진료가 취소가 됐다. 예, 이건 국립의료원 맞습니다. 예, 서울에 있는 국립의료원에 아마 총리께서 가봤더니 국립의료원도 지금 아마 파업 증상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밑에 한 번만 그 문자 받은 걸 환자분이 문자 받은 걸 이렇게 올려주신 게 있거든요. 화면 좀 내려주세요. 네, 쭉 내리면 쭉쭉 내려주시면 밑에 문자 받은 내용이 있어요. 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브란스 안과 땡땡땡 선생님 진료실 세브란스 안과병원 외래입니다. 병원 전체의 전공의 파업으로 인하여 진료 시 많은 혼선과 지연이 발생이 됩니다. 처치 및 검사가 어려운 경우 진료가 불가합니다. 경증 진료 및 단순 서류 발급을 위한 예약인 경우 진료 변경 부탁드립니다. 환자분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게 환자분들, 우리 일반 국민분들이 피해를 지금 이제 보게 되는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 안과네요, 안과. 예. 뭐 안과는 뭐 아주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네. 저 그럴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그러나 만약에 신경외과 같은 경우 뇌 머리 같은 경우 그러니까요. 뇌출혈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심장 뭐 어디 안 좋은 데가 없지만은 맞습니다. 심장이라든지 뇌출혈 같은 거 심근경색 이런 거는 생명에 또 제때 직결되게. 수술하지 않으면 맞습니다. 목숨을 잃거든요. 예. 최소한 이 심장 의사들이라든지 신경외과 의사들은 하여튼 최소 인력은 그래도 남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그 조나단 목사님은 뭐 오늘 화요일마다 병원 가시잖아요. 예, 서울대학교 네네. 안과에 가는데 네. 거기도 예약을 하고 가요. 시간대별로 이렇게 예약을 하고 맞습니다. 가도 네네. 1시간씩 기다립니다. 맞습니다. 그 치료를 근데 기다리는 거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치료를 어떻게 잘 받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목사님. 그러게 말이에요. 예. 한번 나중에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오시니까요. 한번 방송에서 뭐 말씀을 아마 병원 현장에 가셨기 때문에 뭐 아니 저 북도에 저기 네. 지금 오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아까 사진에 내려주신 그 사진 보여주면 네네. 어느 병원이나 저기 아주 거의 저렇게 사람들이 다 예약하고 온 거예요. 예약하고 온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도 어떨 때는 한판떼기가 아주 이름이 안 보여. 끝이 안 보입니다. 네네. 어느 병원은 정형외과인데요. 같은 시간대 120명이 대기해요. 120명. 네네. 근데 그 120명을 선생님 혼자 봐요. 아니 한 시간대 120명이면 저기 여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주로 많네요.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데 또 다음 또 넘어가 보도록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이제 얘기를 또 이렇게 했습니다. 혹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 의대 증원 과도하다는 주장은 허황된 음모론이다. 다음 기사도 같이 쭉 한번 보겠습니다. 네. 윤 대통령 국민 생명 볼모 안 된다.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확충 규모다. 다음도요. 같이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전공의 의대생들 국민 생명 볼모로 집단 행동 안 된다. 아, 근데 이렇게까지도 했는데 다음 기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공의 결국 환자 곁 떠났다. 6,400명 집단 사표 제출. 아, 이게 분명히 의사들도 그냥 이유 없이 막 그거 하진 않을 텐데 그냥 근데 지금 사태가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의사 전공의까지도 환자 곁을 떠나게 되는 일까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게. 의사들은 그 주치의들이 그 자기가 맡은 환자가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진료를 그럼 누구 보고 하라고 자기 환자를 버리고 갑니까? 그냥 시간이 가면 나았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분들도 있지만 생명이 경각에 달리는 환자들도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 이 기사에 보면 요 기사 말고 아까 한국경제 기사를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28차례나 의사단체를 만나서 대화를 하며 의료계획의 불가피성을 설명을 했다. 의사들을 위한 사법 리스크 감축, 지역 필수 의료에 대한 정책, 수가 등 보상 체계 강화, 지역 의료 기관에 대한 투자, 지역 등을 함께 제시했다고 설명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의사 선생님들께서도 그냥 나쁜 마음 품고 증언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막 하진 않을 텐데 근데 그 얘기를 다 정부가 들어보고 28차례나 의사단체들과 만나서 이러한 리스크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리스크들을 어떻게 하면 감축시킬 수 있을지 어떠한 지원을 해주고 투자를 해야 될지 여러 가지 다방면의 투자 등을 함께 제시를 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전에 그 대학생들이 말했던 군사 독재 시절이냐 막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정부가 일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그런 점도 여러분 잘 숙지를 해주시면 지금 군사 독재 정권 시대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사단체와 정부가 28차례 이상 계속해서 만나서 회의를 진행을 하고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럼 어떻게 그걸 채워줘야 되느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지금 있어 왔다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늘려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 학생들, 의대생들은 네. 의과대학생들 대표 기관하고 한 번도 정부가 대화한 적이 없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의사 선생들하고 의사 저 숫자 늘리는 건데 네. 의사 협회하고 정부가 대화를 계속 해왔죠. 네, 맞습니다. 왜 학생들하고 대화를 왜 해야 됩니까? 어? 그러니까 저 학생들은 오버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다음 기사 또 보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요. 요 다음 기사. 예, 네, 목사님 이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일성이 4.3 지시했다. 100번 김일성에게 당했다. 태영호 소신 발언 제1000명. 요거 하기 전에 오늘 전광훈 목사님 춘천과 또 원주에서 집회가 있으셨었거든요. 네, 그거 영상을 먼저 한번 보고 요 내용 태영호 국회의원 요 발언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있었던 집회 영상들부터 함께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세요. 소리가 안 나와요. 소리. 소리가 안 나옵니다. 모니터 소리 좀 올려주세요. 지금 안에서만 내가 강화문 운동 나갈 때 올려주세요. 살 가능성이 거의 없었어요. 내가 오래 살 가능성이 거의 없더라고. 내 생각에 어차피 사람이 죽는데 이왕이면 내가 가문 광장에 나가서 강화문에서 연단에서 쓰러져 죽는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안 죽어. 하나님이 몸을 점점 더 좋게 만들어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승부를 걸 때 걸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3월 1일 날
1000만 명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제 확실히 알았죠? 그는 3월 1일 광화문 광장으로 다 소풍 가는 것처럼 졸졸졸졸 다 데리고 올 사람은 두 손 들고 만세. 손 들고 있어, 손 들고 있어 봐. 확실해요? 그래서 이 나라를 지킬 사람은 광화문밖에 없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딱 한 사람만 이해하고 있어요. 이 지금 내가 말한 이 모든 프로그램을 윤석열 대통령만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 국정 운영권을 안 가져왔으면 어떻게 될 뻔했냐. 이 말은 대통령이 그냥 최하에 낮춰서 설명한 거예요. 이 말을 직역하면 이거예요. 광화문이 아니었으면, 뭐가 아니었으면? 광화문이 아니었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냐. 아찔할 뻔했다는 말은 뭐냐?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광화문이 아니었으면 북한으로 넘어갔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이번에 3.1절 때 전국에서 1000만 명이 몰려와야 돼. 아멘. 이제 우리는 어디에 승부를 걸어야 되느냐? 3월 1일이야. 3월 1일. 뭐라고요? 3월 1일에 전체를 걸 때 전체를 얻을 수 있는 거야. 지금 강원도 지역에 진짜 많이 오셨습니다. 춘천 지역에도요. 오늘 앞에 보이시는 사진에도 보면, 영상과 사진에 보면 요즘 집회할 때마다 많이 오시는데 특이한 건 새로 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 예. 집회를 제가 가보면 알죠. 물론 네. 단골 손님들이 있어요. 네네. 아주 열렬한 분들 몇 사람 이렇게 몇 분 있는데 흰 모자에다가 흰 옷을 입고 오는 분들 한 두어 분 정도 네. 꼭 일어서서 찬송도 부르고 그런 분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 외에는 그 새로운 그 얼굴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하나는 네. 참 고무적이고 감사한 것은 예. 연령층이 많이 젊어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들어올 때 적고 들어오는데요. 완전히 새로 오신 분이라서 새롭게 기입하시는 분들이 거의 절반이라고 하십니다. 예, 그 지방 집회에 보면 네네. 저번에도 제가 수원도 그랬고 했는데 네. 굉장히 연령층도 많이 젊어졌고요. 맞습니다. 전혀 이 애국 집회에서 못 보던 얼굴들 네, 맞습니다. 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살리 집회도 보면 예, 맞습니다. 오살리 예. 집회도 이게 강대상에서 보면 다 보여요. 예. 조는 사람 눈 뜨고 조는 눈 뜨고 안 조는 척하는 사람 뭐 다 보입니다. 네네. 근데 새로운 얼굴들이요. 네. 아주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분들을 일부러 어디 가서 뭐 동원한다고 올 사람 아니잖아요. 네. 자발적으로 어쨌든 그 우리 자유마을에 가입이 돼서 그 자유마을에 새로운 분들이 많이 멤버들이 확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애국운동이 굉장히 그 좋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오늘 또 두 원주도 번이나 했죠? 집회를 하셨기 때문에 예. 네. 원주 영상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세요. 거기서 미국의 월가에서 파동이 일어났어요. 그게 전부 아이비리그 출신들이야. 하버드, 예일, 프리스턴, 콜롬비아 이 사람들이요 미국에서 데모가 일어난 거야. 왜? 2%의 사람들이 98%의 돈을 다 가지고 산다 이거예요. 이거는 불공정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내가 이승만의 은사를 받았어 안 받았어? 인사이드 아웃. 뭔 사건 딱 보면 난 금방 알아버렸네. 아하, 자본주의의 한계점이 왔구나. 드디어 자본주의의 한계점이 왔구나. 그때부터 내 속에서 모락모락 커서 점점 커가지고 결국은 발상해낸 게 뭐냐? 전 국민에게 25평 아파트 하나씩 다 주고 한 달에 100만 원, 부부간에 200만 원씩을 생활비를 주면 일단은 인생의 출발선이 같잖아. 출발선이. 그래 안 그래? 사람이 태어나서 어떤 사람은 재벌의 손주들은 벌써 90m 앞에 가 있고 나는 여기서부터 뛰어야 되고 이거는 불공평하고 이렇게 되면 공산주의가 와버려. 결국은 인간의 출발선을 똑같이 만들어주자 이거야. 그때부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부자가 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기업 가도 되고
그래서 인생의 출발점은 똑같이 해주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좋아요? 진짜? 그럼 가문에 올래 안 올래? 와요? 그래서 그것도 혼자 오면 안 돼. 한 사람이 몇 명씩 데려와야 돼. 그렇지, 100명씩. 100명씩 다 데리고 오면 이것은 불란서 68혁명, 영국의 산업혁명, 저 썩어빠진 공산주의 볼세비키 혁명, 미국의 청교도 혁명, 모든 혁명을 추월하는 지구의 마지막 혁명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언제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특별히 또 편집해놓은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요 영상도 이게 제가 설명을 따로 드리지 않고 영상을 보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잘 보시면 네. 그냥 이해가 될 거예요. 네, 틀어주세요. 근데 어느 날 그때 교회를 다녔어요. 안 다녔죠. 교회 안 다녔는데 어느 날 간증입니다, 간증. 목사가 예. 꿈속에 나타났다. 목사님 얼굴도 몰랐습니다. 꿈 얘기를 해볼까요? 그렇지, 그 얘기하다고 하루는 잠을 자는데 잠을 자는데 눈을 떴는데 어. 우리 목사님이 양복을 이렇게 입었어. 배를 걷어 올린 상태에서 내가 목사님 배를 비고 누워 자고 있는 거야. 이 벽이 하얀 빛으로 돼 있어. 바닥은 노래. 그래서 이 알지도 못하는 아저씨하고 그를 떠드는 거야. 거기서 얘기를 한 거야. 막상 꿈을 깼는데 어떤 말을 했는지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는 거야. 그날 우연치 않게 유튜브를 보다 내가 꿈에 만난 사람이 여기 나온 거야. 이야. 그래서 목사님 영상을 청주 신학 영상부터 다 찾아본 거야.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하셨다. 꿈속에서. 그래서 제가 춘천에 살고 있는 니틀 정광훈이 된 겁니다. 리틀 정강훈. 아니 교회도 안 다니는데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정강훈 목사를 보여주시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나도 애국운동에 나서야겠다. 그 다음부터 유튜브를 다 보게 됐다는 거야. 정강훈 목사 유튜브를 보니까 뭘 주장하는지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어서 지금 조직한 게 얼마나 조직됐어요? 3달 만에 300명 7대 결의상 완성했습니다. 이야, 대단하죠. 3달 만에 300명을 7대 결의사항을 다 동의를 받아서 조직을 해서 300명을 지금 데리고 강으로 오려고 완벽하게 준비를 다 했다는 거야. 목사님 얼굴만 보면은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납니다. 우리가 뭉치는 거 어떻게 뭉치냐? 조직으로 뭉치는 겁니다. 조직으로. 제가 춘천에다가 자유마을 동대표 리더를 10,000명을 세우는 걸 목표로 쌓고 있습니다. 이야. 참. 조직으로 싸우면 어떻게 하느냐? 7대 결의사항을 이행하는 게 싸우는 것입니다. 이야. 우리가 매일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이건 한낱 구호에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직으로 뭉쳐서 7대 결의상으로 싸우자! 이기자! 진짜 여기 보고서까지 가져왔어. 300명. 너무 지쳐서 이거 내가 뭐 하는 짓인가. 그렇지. 한 달에 100만 원씩 내 돈을 써가면서 왜 일을 해야 되나.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소주 한 잔 먹고 자는데 꿈속에 목사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그렇지. 이거는 우리 목사님께서 이 일을 나보고 계속 해야 된다, 이런 성령의 말씀이 와 있구나. 이렇게 해서 제가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교회를 다녀 안 다녀요? 아직 못 다니고 있습니다. 자, 지금 기도하자고. 살아계신 주님, 아버지, 이 아들을 주님께서 들어서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강타해 주셔서 아멘. 꼭 아멘도 할 줄 알고. 예. 아멘.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아멘. 앞으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박수. 야, 목사님 사실
이분이 지금 나와서 간증을 해서 그렇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국운동 때문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니게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그리고 광화문운동을 통해서 교회를 안 나오게 됐다.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광화문운동하고 자기 교회 안 네네. 가는 거하고 지 게을러서 안 가는 거지. 그런데 네, 전혀 교회 모르고 예수님 몰랐는데 맞습니다. 예. 광화문에 와서 설교도 듣게 되고 또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애국운동을 앞장선다. 여기에 또 감동이 돼서요. 저분은 교회 아직도 안 나간대잖아요. 예. 그 완전히 내가 100만 원씩 내 돈 써가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인가 하고 술 한 잔 먹고 다 포기하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그 꿈속에 목사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주님이 좋으신 주님이셔요. 술 한 잔 잡숴도 꿈에 나타나 주시니 참. 누구는 왜 밤새도록 기도하고 꿈속에서 주님 만나자 그래도 안 나타나 주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술 안 먹고 기도해도 안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또 술 잡수시는 분한테 전광훈 목사님 나타나셔가지고 또. 맞습니다. 목사님 참 대단하신 게 지금 7대 결의사항 가입시킨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목사님. 근데 벌써 3개월 동안 300분을 벌써 조직을 하셨다고 하고 광화문 광장에 3.1절에 다 데리고 나오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오늘 썸네일에 아까 달았던 게 7대 결의 가입자는 필수 수청을 해야 된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분처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처럼 목표를 가지고 내가 춘천의 자유마을 동대표 리더십을 10,000명 세우겠다. 이러한 결의와 결단을 가지고 일을 해야 3.1절까지 우리가 1,000,000명을 조직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7대 결의 가입하신 분들 다 들어오셔서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 선물 주려고 부른 이유가 아니라 이렇게 마음의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되지 않은 채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좀 가지고 왔는데 선생님 보시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분이 지금 전 목사님이 안수할 때 네네. 아버지 이래잖아요. 네네. 그 뭐 아버지 하라고 시키거나 아멘 하라 이렇게 시킨 게 아닌데 예, 맞습니다. 오토매틱으로 예. 자동으로 그냥 아버지가 나오고 아멘이 나오지 않습니까? 술 한 잔 자시고도 저 정도면 안 자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성령이 여기 들어와 있다고 또 참. 내가 볼 땐 저 분의 주변에 어떤 아주 신실한 성도들이 네네. 부인이 그랬다든지 맞습니다. 기도를 누님이 좀 그랬다든지 하셨습니다. 예. 어머니가 그랬다든지 누군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기 거의 이제 곡식으로 말하면 과일로 말하면 거의 익은 열매입니다. 익은 열매. 네, 맞습니다. 익은 열매인데 주님이 역사해가지고 또 전 목사님 또 꿈에 나타나가지고 아예 야 영혼이 구원받았잖아요. 일단은 뭐 애국운동을 떠나서 참, 맞습니다. 본인 영혼이 구원받았고 그리고 저 사람의 선한 영향력 때문에 300분을 또 이번에 광화문으로 맞습니다. 데리고 온다. 그 대단하신 300분 겁니다. 다 예수 믿지 않겠어요? 이야, 진짜 또 대단한 300분이 또 가만히 있습니까? 야 엄청난 역사인데 맞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우리 자유마을 애국 식구들에게 막 전이가 일어나기를 맞습니다. 막 은사가 전이가 되듯이 저 간증을 들은 분들에게 주님이 막 은사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7,030개 자유마을 동네마다 이와 같은 아주 열사분들이 곳곳에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시면요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목사님 벌써 8,215명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그래도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아직도 3,000명이 휴가 중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목표가 8,000명이었지만 목표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 들어오실 수 있도록 연락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본 방송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 다음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네. 태영호, 김구, 김일성 전략에 당했다. 논란, 김기현 자제하라 경고. 이게 그 김기현 당대표 시절 때 태영호 의원이 김구가 김일성 전략에 이제 당했었던 거다라고 말을 하자 자제시키고 막 경고하고 이랬던 일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 내용을 저희가 가지고 온 건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최근에 여러분 건국 전쟁이라고 하는 영화 벌써 75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 대단한 거거든요, 진짜. 75만 명이 우리 건국 대통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역사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 이거 대단한 건데 문제는 그 안에 보니까 그 감독이신 김덕영 감독님께서 이 김구에 대한 내용을 역사적 배경에 의해 다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 때문에 지금 요 문제를 다시 한번 저희가 집어드리는 겁니다.
한번 영상 보고 계속 기사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세요. 이승만을 재평가하는 건 좋지만 김구가 약간 악인처럼 묘사되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은 약간 불편하더라고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세미나의 또 다른 주제가 김구예요. 그래서 부제가 뭐였냐면 위험한 김구 그 비밀 비망록의 진실이라고 이제 발표가 있었는데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김구는 대한민국 설립을 반대한 사람이 명확합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조선 정치 정세 의정서에 김구가 사인을 한 거예요. 북한에 가서 김일성과 합의를 해서 결론 지었던 조선 정치 정세 의정서에 사인한 내용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소비에트식으로 한반도를 통일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공산주의 하겠다는 거예요. 김구가 저지른 맞습니다. 가장 큰 잘못은 통일만 되면 공산주의가 맞습니다. 예. 되든 민족주의자였기 자유민주주의자가 때문에. 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통일 만능주의자였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체제는 자유민주 체제 아닙니까? 이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김구는 대한민국의 설립을 방해했고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가장 기본이 되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러게요. 통일을 위해서라면 모든 게 다 가능했다. 그리고 가능할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김일성과 같이 손을 잡을 수 있었던 거라고 저는 봐요. 저는 더 충격적이었던 장면은 영화 속에서 나오는 게 중국 사람 누가 찾아왔을 때 이제 북한은 당장 서두를 준비 끝났다. 그러면 우리는 끽소리도 못하고 끝난다. 그래 놓고는 마이크 잡고 국민들한테 얘기할 때는 북한은 절대 안 쳐들어온다. 이런 이중성을 보였다라는 게 저는 그렇죠. 그건 진짜 몰랐던 얘기였거든요. 이승만 정부와 잘 지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공산주의를 물리치는데 같이 협력해갖고 좀 잘해보자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때 김구의 발언이 충격적인 거예요. 내가 가서 북한을 봤더니 지금 북한은 지금 당장 소련의 군사 지원을 모두 봉쇄하고 모두 막고 스톱시키고 이제부터 남한을 군사적으로 육성을 시킨다 하더라도 제압이 안 된다.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격차가 크다. 한반도가 통일된다면 이거는 북한에 의해서 통일되는 것이지 남한에 의해서 통일될 이유가 없다. 능력이 안 된다 남한은. 결국 이승만 정부는 곧 사멸할 정부다. 그런데 내가 왜 좀 있으면은 공산당에게 김일성에게 완전히 패배할 정권에게 내가 왜 이승만 정권을 협조를 하느냐. 좀 있으면 망할 정권인데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험한 공사에 비만국에. 그래 놓고서 국민들 앞에서는 뭐라 그랬나요?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제가 평양에 가서 김일성과 타협을 잘 해갖고 한반도에서의 내전은 이제 없습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목사님 이게 저도 다큐를 보면서 저 내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는 몰랐지만 대략적으로 민족주의자였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통일해도 상관은 없었던 사람이다.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김동현 감독님께서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이게 생각보다 더 심각한 수준의 인식을 갖고 있었구나라는 걸 그때 좀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요. 저 사진 잠깐 떴을 때 저거 좀 설명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띄워주세요. 네. 그래서 사진에 보면 저기 한강 제 철교예요. 맞습니다. 인도교 네. 폭파한다고 설명을 저게 지금 하면서. 폭포가 안 된 상태거든요. 예. 근데 밑에 보면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죠. 예. 저 강으로. 예. 그러니까 부교가 이미 설치돼서 맞습니다. 저기 사람들이 통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리를 끄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근데 끄는 것도 이승만 대통령이 명령한 게 아니고 맞습니다. 육군 공병감이 그걸 네. 명령한 겁니다. 맞습니다. 예. 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거 알고 그 공병감에 대해서 최창식이라는 처벌을 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예. 저 좌파들이 뭐라 하냐면 그 한강 철교를 이승만 대통령이 끊고 도망갔다 이러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 저기 건너가다 많이 죽었다. 예. 저 위는 이미 통제가 됐어요. 맞습니다. 한강 철교 위로는 사람들이 못 가도록 경찰들이 이미 통제를 했고 밑으로 부교를 설치해서 지금 건너고 있잖아요. 네. 저를 건너가고 있어. 위에서는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 한 300명 정도 뭐 죽었다 막 이러고 수천 명이 죽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했던 있거든요. 거죠. 예. 그 한강 철교가 끊어지기 전에 이미 밑으로 부교를 설치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것도 일주간 끊을 땐 통제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사상자가 없다 그러는데 또 김구 선생이 어쨌든 그 미화된 부분이 많은데 맞습니다. 왜 김구를 미화시켰을까? 이승만을 지우기 위해서 맞습니다. 김구를 서재필을 미화를 시킨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예. 그래서 김구 선생 잘못한 거는
공산주의자들과 손을 잡은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 아무 통일이나 뭐 공산주의 소비에트 연방식 공산주의 사회주의 통일해도 됩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공산주의에서 이 방송 하면 아이 이런 방송 없지요. 그쵸, 하면 노아라 방송이 나가겠죠. 예. 어디 있어요? 노아라고 너만 보려고 아무것도 없어요. 어? 여기 누가 자꾸 네네. 저 의대 정원 숫자를 2,000명을 한꺼번에 늘리면 어떻게 되는데 한꺼번에 늘린다는 게 아니고 예. 전국의 의과대학이 현재 40개입니다. 의과대학이 현재 40개고 지금 신청한 곳이 11곳이에요. 네. 군산대학이라든지 뭐 이런 대학에서 그래서 한 50개 대학이 되는데 50개 대학에서 한 학년에 10명만 늘려도 10명 늘려도 2,000명이 안 돼요. 1, 2, 4학년에서 10명 40명씩 늘려봐야 네네. 4, 5, 20, 2,000명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대폭적으로 늘리거나 뭐 무리가 오거나 이런 건 좌파들이 하는 주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의과대학이 현재 50개입니다. 50개에서 학년별로 10명씩 늘리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군대 간 아이들 군대 간 자리에 10명 추가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이게 한꺼번에 2,000명 늘리겠다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2,000명을 늘려가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요 기사 이제 건너뛰고 한 4개 정도 건너뛰면 김기현 김구 선생 대한민국에서 이거 나왔네요. 그래서 이거 좀 부탁드립니다. 김기현 대표가 한 말입니다. 김구 선생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다. 승계 위에 노력하겠다. 선생님 이런 게 이제 김구 선생에 대한 미화된 부분을 알지. 예. 저 김기현 대표님도 그 건국 전쟁을 안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에 대한 건국 인식이라든지 올바른 역사 인식이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들까지도 제대로 지금 모르면서 대한민국을 핸들링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목사님. 해방 전에 대한민국하고 예. 해방 위에 대한민국, 해방 전후사 요 부분이 좌파와 우파가 전혀 해석이 다릅니다. 맞습니다. 근데 너무 우파적 해석들이 우리나라에 꽉 차 있어요. 네. 예. 그 안에 또 이승만 지우기가 한 몫을 했고 그래서 김구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한 시점이 됐고 김구가 잘 해석이 돼야 이승만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이분이 맞습니다. 왜 위대한 지도자고 세계 모든 나라가 유일하게 뉴욕에서 그 영웅의 거리를 카퍼레이드 당시 대한민국 코리아라고 그러면 어디 저 아프리카에 있는지 아시아에 있는지 알지 못했던 이런 미개한 나라라고 생각하던 시절에 국가 원수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서 한미 우호증진을 견고하게 해놨기 때문에 6.25 전쟁 때 미국이 또 오게 된 것이고요. 맞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해방 전후사를 정확하게 좌파적 사고로 보면 안 되고 잘못된 그런 사고로 보면 안 되고요. 우리 김기현 대표님도 뭐 다 책은 안 읽더라도 우리 저 김덕영 감독이 이번에 다큐로 만드는 건국 전쟁 요거만 좀 잘 이해 깊게 봐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제가 점심 때 우리 친구들 은퇴한 친구들 네네. 모임이 있었거든요. 식사를 했는데 우리 친구가 한 분은 고향이 완도입니다. 예. 그리고 사모님은 광주 출신이에요. 호남 분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래서 정치 얘기 웬만하면 그분들이 저를 알잖아요. 예. 그런데 이 영화 얘기가 나왔는데 본인들이 그 하남시에 살고 계신데 이걸 봤다는 거예요. 건국 전쟁을. 예. 그러면서 그 옆에 앉은 또 다른 또 호남 제 친구들이 호남 분들이에요 거의. 네네. 또 다른 호남 분에게 권면하더라고요. 이 영화 꼭 보라고. 자기도 몰랐던 얘기를 자기가 잘못 알아서노라고. 예. 호남 분들이지만 무적대고 민주당만 편들던 분들인데도 네.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야. 그러면서 몇 번 더 보고 싶다고 그러는 것이고 예. 젊은 사람들 꼭 이거 봐야 된다고 그 목사님으로 이제 은퇴했거든요. 아들이 이제 이어받은 목회래요. 네네. 근데 아마 아들 내외한테도 보라 그러지 않을까. 그 우리 친구끼리인데도 옆 사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오히려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예. 그분이 막 전도를 하더라니까 이승만 영화 전도를 하면서 꼭 봐야 된다고. 다큐를 보고 오시니까 본인이 보고 좋으니까 본인이 전달을 이제 또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들 이
김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 특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독재자라고 그러고 때로는 살인범이라고 그러고 뭐 국민을 버리고 6.25 때 도망갔다고 그러고 이런 잘못된 생각하고 있는 분들 부정 축제자라고 그러고 뭐 독립자금을 뭐 빼돌렸다고. 아니 독립자금을 이승만 대통령이 다 하와이 있는 조그만 섬까지 찾아다니면서 5불씩 10불을 강제로 막 11조 뺏어다가 우리나라의 군자금으로 보내고 했는데 무슨 뭐 독립자금을 훑어먹고 띄어먹었다고 그런 좌파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서 그걸 합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지금 방송실에서 유튜브 들어가시면 신의 한 수 있거든요. 신의 한 수. 신의 한 수에 들어가신 후에 신의 한 수 커뮤니티 한 번만 들어가 주세요. 신의 한 수에 들어가서 커뮤니티 들어가면 9시간 전에 커뮤니티 글에 좀 올라온 게 있는데 그거 한 번만 좀 올려주십시오. 제가 이거를 오늘 방송에 말씀드린다는 거 깜빡해서 요겁니다. 한 번만 띄워주세요. 그거 자세히 보기 누른 다음에 올려주세요. 화면 올려주세요. 여러분 그 건국전쟁과 더불어서 이승만 대통령 관련된 영화가 이건 또 다른 영화입니다. 또 다른 이승만 영화인데요. 대통령의 또 다른 영화 기적의 시작. 시작입니다. 기적의 시작. 이게 100여 개 극장에서 2월 22일 전국에 대개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CGV, 시네큐, 메가박스 등 대개봉을 하는데요. 갑자기 스크린 수가 이제 추가가 된 거예요. 이제 건국 전쟁으로 인해서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관심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관련 영화 기적의 시작 또한 다시 역주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감독님 모시고 이제 목요일에 인터뷰를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추후에 자세한 내용을 직접 전에 듣겠지만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일단 진짜 기적이 일어났는데 관객이 적으면 스크린이 금방 내려온다고 합니다. 주변에 많이 알려주셔서 많은 분들이 예매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제 올려주셨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일대기를 담은 영화 제목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국민배우 임동진 목사님께서 이승만 역을 맡으셨습니다. 그다음에 구국령 백선엽 장로님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그 인터뷰를 이 안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의 양아들이었던 이인수 박사님도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건국 전쟁과 더불어서 함께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2월 20일 전국에 대개봉하니까요. 이 영화도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기사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로 돌아가 보면 다음 기사도 보겠습니다. 요 다음 기사요. 시간이 좀 없어서 요 다음 기사요. 요거 한 번만 목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국전쟁 70만 돌파 185만 찍은 역대 정치인 다큐 1위는 다큐 영화로서는 지금 아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큐멘터리는 원래 재미가 없거든요. 네네. 흥행성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화관도 안 빌려주는데 지금 뭐 거의 지금 70만도 저거 낮에 얘기 같은 거 75만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마 이번 주말이면 100만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역대 185만 찍은 역대 정치인 다큐가 누구냐면 노무현입니다. 노무현입니다. 185만 명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190만, 200만은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추세로 가면 뭐 200만 넘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노무현입니다. 요거는 좀 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꼭 200만 도파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전파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기쁜 소식 하나가요. 요 다음 기사 넘어가 보면 요겁니다. 목사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미연합회 영화 건국전쟁 미의회 공식 상영을 결정했다. 미국에서도 이제 상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감독님이 그래서 3.1절 전에 미국에 들어가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미국에서도 이승만 대통령 건국전쟁 이 영화가 상영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 참 안타까운데 목사님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보다 미국 사회에 더 존경받는 것 같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떠나서 이승만에 대한 그 논문이 지금까지 그 이승만의 논문을 뛰어넘을 만한
그런 논문이 없다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이승만을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로 존경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참 슬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겁니다. 이승만에 대해서 잘못된 걸 심어서 중학생들 저기 가서 막 울면서 저걸 보고 자기들이 잘못 알았다고 이렇게 하고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먼저 보시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네. 성도들 함께 보시고요. 물론 이제 앞으로 종영이 되게 된 극장에 내리면 네네. 아마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네, OTT 에서 올려지게 되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전교인을 상대로 그때 한번 또 보더라도요. 일단 좀 불을 좀 붙여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게 우리 애국자들이 지금 댓글도 달고 계시는데 오늘 지금 벌써 9천 명 들어왔네요. 그런데 이렇게 건국 전쟁을 많이 봐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또 토요일 날 주일 날 오후에 볼 분들이 있는데 네. 주말에는 거의 뭐 예약 안 하면 안 된대요. 맞습니다. 꽉 차기 때문에. 만석이더랍니다. 예. 그래서 가능하면 주중에들 많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기사인데요. 이게 좀 중요합니다. 선생님 이게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 보수연합 3월 1일 서울시청 앞 5만 명 규모 따로 하겠다는 거예요. 또 대표회장이 뭐예요? 박만수가 누군가. 시청 앞 5만 명 규모 3.1절 구국기도회 추진. 선생님 보니까 또 3.1절 선생님 참 그러니까 우리는 네. 그 이승만 광장에서 하는데 그 옆에 네. 시청 앞에다 또 천막 치고서 백화점 앞에다가 구멍가게 차립니까? 절대 목사들끼리 이러면 안 되죠. 선생님 이게 그 2019년도 때부터 뭐 10월 3일 집회든 8.15 집회든 항상 단 한 번도 빼놓지 않고 꼭 그 옆에서 같이 안 하고 따로 이렇게 집회하시는 분들이 항상 계십니다. 항상.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바라보면 이걸 뭐라고 할까? 좀 신앙 양심에 손을 얹고 깊이 생각하면 뭐 깊이 기도할 것도 없어. 뭐 깊게 기도하다 잠이나 자겠죠. 그냥 신앙 양심에 손을 얹고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아니 늘 3.1절 우리가 할 때마다 보면 한쪽 귀탱에다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걸 한두 번 해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그리고 대의를 위해서 이승만 광장으로 같이 합쳐주셔야죠. 그리고 사실 시청 앞에서 이렇게 집회를 매번 한다고 했지만 뭐 5만 명 아니 10,000명 넘는 규모의 집회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5만 명 이상 규모의 3.1절 집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부터 그리고 지금 저 사진 한 번만 띄워주세요. 밑에 사진을 보면 여기 말고 그 기사의 사진. 저기 보면 이제 이천 교수님도 이제 여기서 같이 목사님과 함께 방송을 하셨던 이천 교수님도 최근에 이제 안 보시서 조용히 계시는가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자유대한민국 수호대회 이쪽으로 한국교회 보수연합 구국기도회 이쪽으로 가서 지금 이제 함께하고 계시고 또 그 옆에 계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 예전에 그 박온순 그 목사님인가요? 예전에 그 왜 여자 목사님 계셨잖아요. 예, 상계동에 예예. 꼭 저런 데 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게 2023년 작년 네. 4월 달에 그 출범한 단체예요. 한국교회 보수연합이라는 게가. 예. 이건 단체를 또 하나 만드는 거예요. KCCA 이래가지고 네. 하나 만들어서 3월 1일 날 하겠다는 건데 네. 저 박만수 목사는 수색 성은 장로교회 목사입니다. 요 마이크 잡고 있는 사람. 근데 예전에 전광훈 목사님과 함께 집회에서 일을 했던 걸로 전 들었거든요, 목사님. 다 전 목사님하고 다 했던 사람들인데 저렇게 따로. 그리고 이춘균 그 옆에가 이춘균 교수님이네요. 이천 교수님. 야, 참 이천 교수님도 빨리 돌아오십시오, 이천 교수님. 그 왜 또 따로 이렇게 여기 계실 땐 또 따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하셨는데 이제 또 따로 하시는 또 왜 쪽에 가셔서 그렇고 하고 계시는지 오셔서 전광훈 목사님과 함께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좀 뭉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뭉쳐야 되지. 여기 보면
밑에 기사 좀 밑에 보면 사진 바로 밑에 3.1절 수호 대회에서는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 지난번에 이 대한노인 회장 분도 광화문 집회 오셨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데에 이름이 먼저 올라가 계신 분들이 계세요. 종종 보면 권영애 전 국방장관, 황교안 전 총리. 결국에는 이천 교수님이 황교안 전 총리님이랑 같이 이렇게 또 하시네요. 지금. 그래서 구상진 자유수호 포럼 상임대표, 김은구 트루스 포럼 대표 등이 강연자로 나설 계획이다라고 이렇게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대한노인회 회장 권영애 전 국방장관 그날 이제 광화문에 집회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마 지금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거예요. 그래서 추후에 또 얘기가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광화문에 오셨었거든요. 이 보수교단 연합회라는 게 원래 있어요. 교단끼리 보수교단, 소위 보수교단이라고 하는 이제 조영목 목사님 예. 그쪽에나 그리고 여기도 아마 우리 식구들도 몇이 거기 아마 교단 문제 때문에 거기 같이 하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분들이 잘 설득하시면 3월 1일 대회가 취소되든지 아니면 그쪽은 취소하든지 이쪽으로 합치든지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은재 목사님이나 예. 이런 분들이 거의 다 이렇게 줄이 다니까. 네네 맞습니다. 이제 다음 기사를 좀 볼 텐데 벌써 12시가 다 돼가지고 제목만 먼저 좀 빨리 읽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국한테 밀리나 낙준 결별 이낙연과 이준석이죠. 제3지대 표심 어디로 이미 조국 신당은 출범도 안 했는데 한 10% 지지가 나오고 예,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낙연하고 이준석 이쪽은 뭐 한 4% 이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음도요. 이낙연 진짜 민주당 세우겠다. 11일 만에 이준석과 갈라선 이유. 갈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네, 절대 안 되죠. 다음도 보겠습니다. 이낙연 신당 통합 자초. 그들이 나를 지우려고 기획했다. 그거 모릅니까 미리? 아니 이낙연 총리까지 하신 분이 그렇게 앞으로 열을 못 내다 보니 예. 저런 분이 열을도 못 내다 보는데 어떻게 미래를 정치를 하겠다고 합니까? 맞습니다. 지금 보면 이준석이라고 하는 전 이 대표가 사실 국민의힘에서도 원래 안 돼서 바른미래당 뭐 찢어져서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또 나갔다가 지금 이렇게 했던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이는 정치하면 안 됩니다. 성향 자체가 예. 절대 정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이낙연 전 총리와 김종민 의원이 지금 같이 나갔잖아요. 근데 오늘 기자회견하는 거 보니까 김종민 의원이 굉장히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이미 시작할 때 통합할 때부터 이름도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했던 개혁신당으로 하고 색깔도 개혁신당의 색깔로 하고 모든 걸 양보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당직자 모든 자리를 다 이준석 양보하고. 개혁신당의 사람들로 다 채워서 했는데 마지막에 이낙연 대표한테 줬던 그 선대위 자리까지도 선대위원장. 그 자리도 갖고 와라. 사실상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도 원래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하자 해놓고 이거는 지금 통합한 게 아니라 흡수통이랍니다. 약속을 안 지켜요. 이준석이가 약속을 깹니다. 어? 약속을 못 지키는 사람은 정치하면 안 돼요. 참 이게 국민의힘에 있을 때에도 이준석 이 전 대표가 했던 행동을 뻔히 이낙연과 그리고 김종민 의원이 알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정치의 세계 딱 들어가면 이게 표 계산만 하다 보니까 전혀 이게 수에 대한 개념 자체가 무뎌진다라는 걸 보면서 이게 참 결국에는 제3지대 뭐 빅텐트론 뭐 기대를 한다 했지만 결국에는 11일 만에 파국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밀실공천이다, 뭐 비명 학살이다 이런 얘기들이 오늘 하루 종일 어제부터 기사가 덮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동네에 네. 박영진 의원이라고 이제 삼선인데 하위 10%에 들었다고 전화를 받았대요. 내가 좋아하지는 않지만 하위 10%는 아닌 것 같아. 민주당 내에서 네네네. 상위 10%란 말이 되지만 예. 어떻게 박용진이가 하위 10%입니까? 그러니까 나가란 얘기거든. 맞습니다. 정계 나가라는 은퇴하든지 맞습니다. 다른 당으로 가든지 네. 무소속으로 나가라 그 얘기인데 또 예. 본인은 남아서 싸우겠다고. 그래서 하위 10%면요. 네. 점수가 30점 감점이에요. 30% 깎고 들어가. 예예. 그래도 물론 박용진이 뻗당기면 30점을 깎고 들어가도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건 나가란 얘기인데. 그 다 건너뛰고 민주 하위 10% 컷오프 그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거 다 넘어가고요. 요 전 기사 한번 볼게요. 방금 전에 했던 그 전 기사. 예, 무슨 이것도 한번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려주세요. 민주당 비례 출마한 개그맨 서승만. 개그보다 더 웃긴 현실이 두렵다. 밑에 사진 좀 보여주세요. 사진. 예, 요 무슨 개그맨 무슨 아시나요? 요 서승만이라는 네. 개그맨. 네. 이번에 비례대표로 많았네요. 비례대표로 나왔습니다. 비례대표. 참 이제 아주 황당한 이제 일들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아니, 오죽 뽑을 사람 없으면 네. 저렇게 머리털도 다 많이 빠졌네요 이제.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서승만이게 64년생이네요. 요 다음 기사 하위 10%. 네네. 이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민주당 하위 10% 컷오프 비명계 공천확산 논란 확산. 네, 요 다음 저기에 박용진에 포함됐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다음 기사요. 근데 여기에 포함된 사람들이 누군지 지금부터 명단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하겠습니다. 김영주 국회 부의장 민주당 탈당 선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위 20%에 들었다고 통보를 해서 모멸감을 느껴가지고 이제 탈당을 선언을 한 거예요. 누군지 한번 사진 좀 보여주세요. 밑에 요 분이세요. 국회 부의장 김영주 의원입니다. 다음 기사요. 이번에는 목사님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속보로 떴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친문 윤영찬 의원도 사실상 컷오프. 그러니까 문재인이하고 친한 거 이번에 다 쳐내겠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좀 날아가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친하지 않은 사람들은 날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 기사도요. 방금 말씀하셨던 박용진 의원인데요. 네, 목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저 꼴찌랍니다. 하위 10% 성적 공개 이유 봐달라. 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요 분이세요.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다음 기사입니다. 비명계 걱정 없는 당 말했던 이재명 공천 학살 논란에 환골탈태. 다음 기사도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 단톡방에서 이재명 대표 얼굴로는 총선에서 못 이긴다. 밑에 한번 사진 좀 올려주세요. 네, 요 분이죠, 요 분. 약간 그 국회에서 말할 때 예전에 그 술 마시고 온 거 아니냐라고 해서 한번 논란이 좀 됐었는데. 또 다음이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재명이 이제 입을 열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공천 논란 입연 이재명 하위 평가자들 불만 분열로 왜곡 개선 안 된다. 요 다음 기사가 좀 더 문제가 되는데 선생님 요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백 공관위원장이죠. 민주당의 밀실공천 논란에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 그럼 사실상 그러면 밀실공천했다는 걸 인정하는 발언 아닌가요? 그거 인정했죠. 네. 이재명이 사무실에서 네네. 800 몇 호라고 그러는데 네. 국회의원 회관에서 대표실도 아니고 네. 개인 그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자기 측근들만 불러놓고서 저렇게 했다고 네. 인정을 했죠.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마지막 기사입니다. 네, 목사님. 밀실공천 논란에 친문 홍영표 힘 모으겠다 집단 행동 시사했다. 이게 뭐 홍영표도 친문이죠. 네, 이게 친명, 비명, 뭐 친문 여기에 뭐 이제 엄청난 싸움이 이제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아마 친문은 네. 아마
조국이하고 또 힘을 합칠 것 같아요. 아, 그쪽에 친문 또, 쪽으로는 문재인이가 오다를 내린 것 같아요. 예. 아, 오늘 준비했던 기사들이 더 많이 있었는데 벌써 12시가 훌쩍 지나간 상황이라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 집회 광고 있으면 좀 띄워주세요. 부산에서 이제 또 집회가 있으신데 예, 부산, 울산, 경남 자유마을 국민대회입니다. 목요일입니다. 부산 백스코 오디토리움 내일이죠, 내일. 아, 내일이 수요일입니다, 목사님. 예. 이미 오늘 수요일이 벌써 됐어요. 예. 아, 예, 맞습니다. 오늘 수요일이 예. 됐고 내일 목요일 날 예. 1시입니다. 1시. 네, 맞습니다. 다음 또 지역. 자, 그 다음 날 금요일 날은 서울로 올라옵니다. 오전 10시 롯데호텔입니다. 안보시민단체 총연합 대회입니다. 네. 그리고 오후 1시. 다음 집회가 없나요? 대구에서 또 집회가 있으세요? 그거는 지금 포스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후 1시에는 또 대구에서 집회가 있는데요. 내일 조나단 목사님 통해서 광고지를 또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 목사님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000명 들어오셨는데 내일 또 10,000명이 꼭 넘어서 조나단 목사님께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이렇게 10,000명 가까이가 애국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헌신하고 시간을 주 앞에 드립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짧은 시간이라도 단잠으로 은혜 주시고 우리 전광훈 목사님 방방곡곡 가시는 곳마다 세우는 곳마다 강건함의 복으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조나단 목사님 방송 통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에 전광훈 목사님께서 주진우 기자와 방송을 하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아침에 많이 좀 들어오셔서 응원의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방송 그리고 저녁 방송 통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어떤 이유에서일 것 같습니까? 전쟁, 자연재해, 국가부도, 전염병. 전직 미 국방부 장관 캐스퍼 와인버거는 그의 저서 더 넥스트워를 통해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내전. 만약 대한민국이 멸망한다면 간첩과 주사파의 공작에 의한 내전에 의해서일 것이다. 저도 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 가상으로 한반도의 마지막 시나리오를 예고해보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시위와 태극기 세력이 극렬하게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촛불 시위의 외침은 이와 같다. 윤석열 탄핵,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종전협정, 연방제 통일, 태극기 세력의 외침은 이와 같다. 문재인, 이재명 구속, 한미동맹 강화, 주사파 척결, 자유통일. 고도로 훈련된 북한의 간첩들이 매년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는 경찰복과 군복으로 위장하여 빌딩에 올라간다. 그리고 이들은 태극기 세력이 아닌 반대편의 촛불 시위 쪽을 향하여 사격을 실시한다. 촛불 시위에 앞장섰던 많은 사람들이 위장 간첩이 쏜 총알에 의하여 쓰러져 간다. 이성을 잃은 촛불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달려들어 총을 빼앗고 경찰을 향해 난사하기 시작한다. 전국에 퍼져 있는 북한의 지하 조직은 좌경화된 국민들을 선동하여 전국에서 동시에 민중봉기를 일으킨다. 여기에 국내에 있는 중국인, 조선 쪽 100만 명이 가세한다. 5.18 때와 마찬가지로 일제히 파출소와 무기고를 습격해 무기를 탈취하고 난동을 일으킨다. 모든 관공서가 점령당하고 이렇게 대한민국은 손쓸 틈 없이 내란 상태로 돌입하게 된다. 경찰도, 군인도, 미군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간다. 이렇게 한국의 내전 상태가 확대된 바로 이때 북한의 특수부대 군인들이 대한민국을 접수하러 기습 남침을 한다. 이미 절반이 넘게 좌경화된 국민들은 김정은 만세를 외치며 인민군과 김정은에 대하여 환영 행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연방제 통일로 가게 된다. 이 상황은 대구 10월 폭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제주도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5.18 광주 사태에 이은 북한 공작의 완성이었다. 내부 반발을 억누르기 위해 모든 언론을 통해 성명서가 나온다. 모든 공무원은 그대로 유지되며 현재 치안 질서도 그대로 유지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국가 권력을 완벽히 장악한 후 그들은 본색을 내보인다. 본보기로 김정은과 노동당에 호의적이지 않은 시민 1,000만 명을 학살한다. 공산주의의 실체를 알게 된 국민들은 살기 위해 배를 타고 가장 가까운 일본으로 탈출을 감행한다. 그 숫자는 1,000만 명에 달한다.
이렇게 1000만 명이 보트 피플이 되어 망망대해를 떠다니게 된다. 이것은 소설 속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벌써 일어났을 일들입니다. 이미 일본 국회에서는 이것을 예상하고 일본으로 건너온 한국 난민을 어떻게 수용, 처리할 것인지 대비책을 논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을 대한민국 국민만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 선생은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이제 이 미점령군하고 좀 철수해버리겠다 이렇게 제가 그래서 아닙니다. 여기 찬스다. 미군 철수가 신념인 이재명을 지지하는 국민의 숫자가 무려 1614만 명에 달합니다. 미 국무부 장관과 CIA 국장을 지낸 마이크 폼페이오는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대한민국 광화문 광장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쟁은 대한민국입니다.